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어제 울산은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술렁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요. 특별한 살해 동기도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서 우발적으로 살해한 묻지마 살인사건인 것입니다. 경찰은 무직 상태인 피의자가 부모의 별거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안한 심리 상태가 살인으로 이어진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언젠가부터 이런 묻지마 살인사건 소식이 종종 들려와서 씁쓸해지는데요.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점이 이런 끔찍한 살인사건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울산 살인사건과 같은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울산 살인사건과 같은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 28일 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팎으로 깨끗하게. 내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국무부에서 한일 문제를 다룬 실무 책임자가 비공개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다면서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 두 팔 벌려 환영 의사를 밝혔던 미국 측의 책임 있는 인사가 최근 한국을 다녀갔다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집단적 자위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요. 제임스 줌 웰트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최근 비공개로 방한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논의하고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방한 직전 일본에 들렸던 주말투 부차관보는요. 우리나라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그리고 문승현 북미 국장과 대통령 외교 안보수석실 관계자 등을 만났습니다. 미국 입장에서야 협조 요청이겠지만 사실상 한국 정부의 입단속에 나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이 투명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돼야 된다면서 특히 미일 방위 지침 우리가 일명 가이드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미일 방위 지침 개정 때 한국 정부의 입장이 적극 반영돼야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자체를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만큼 최소한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이른바 해석개헌 후속으로요. 국내법을 수정하고 미일 가이드라인도 올해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참 바쁜데요. 아프리카 지역에 자위대 요원을 처음으로 상주시키는 등 UN 평화 유지 활동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유병헌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공개 수배됐던 인물이죠. 김연마. 네.
등 2명이 자수를 했죠. 그렇습니다. 공개 수배됐던 김명숙 씨 그리고 역시 공개 수배됐던 운전기사 양회정 씨의 부인 유희자 씨가요. 오늘 오전에 전격적으로 자수를 했습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오늘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TV를 통해서 이달 말까지 자수하면 선처해주겠다는 보도를 보고 자수를 하게 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자수 직전까지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태릉 인근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건의 키를 쥐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운전기사 양회정 씨 소재에 대해서 물었지만 자신들이 5월 말에 금수원을 떠난 이후에 연락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군요. 세월호 특별법 관련 소식 좀 알아보죠. 여전히 난항이죠.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이 보상 문제를 일단 제외하고 진상규명 부분이라도 먼저 처리하자 이렇게 입장을 세웠죠.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등 일각에서는요. 이 보상 문제를 지나치게 부각시키면서 유가족들의 진위를 지금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상과 진상규명 문제를 분리접근하자 이런 방침을 세운 것 같습니다. 지난 28일 김한길 대표는요.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집권 세력이 가로막고 있다면서 진상규명법만 오는 29일까지 우선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새정치연합 의원 29명은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오늘부터 철야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재보선 선거 운동 지원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본회의장 농성에 돌입한다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또 농성에 들어갔군요.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일부 법조계에서는 기소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부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그 법학교수 230명은요. 특별위원회에 수사권은 물론이고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내용의 선언문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법체계 운운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 교란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시민단체와 종교계 그리고 학계, 문화계 인사 등 60여 명은요. 오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원탁회의를 열고 이른바 사회적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도법 조계종 화쟁위원장 그리고 박경조 전 성공회 주교 이런 분들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법조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요. 새누리당은 재보궐선거 이후에 법을 제정하자는 느긋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에서 살아남은 학생들이 오늘 처음으로 법정에서 증언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선장 등 오늘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공판이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단원고 생존 학생 6명이 처음으로 증인으로 나선 겁니다. 일단 A양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손이 닿으면 닿을 거리에 있던 고무보트에 탔던 해경은 비상구에서 바다로 떨어진 사람들을 건져 올리기만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비상구 안쪽에 친구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또 B양은요. 이 비상구로 향하는 복도에 친구들 30여 명이 줄을 선 채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구조대가 오지 않아서 한 명씩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내가 뛰어든 뒤에 파도가 비상구를 덮쳐서 나머지 10여 명의 친구들은 빠져나오지 못했다면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승무원은 도망가고 해경은 구경만 했다. 이런 그간의 얘기들이요. 다시 확인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약수고가서도 철거 공사 때문에 요즘 동호로가 평소보다 더 밀립니다. 동호로 종로 5가에서 청계 5가, 퇴계로 5가에서 장충체육관 사거리를 지나 약수역 쪽으로 더디게 이동하고요. 반대쪽으로도 금호역에서 약수역 쪽으로 밀립니다. 도산대로는 도산대로 사거리에서 강남 을지병원 사거리 쪽으로 강남역을 중심으로 강남대로 이동하는데도 신논현역에서 신사역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신사역에서 조금 더 가서 한남대교 남단 쪽으로 합류하는데도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좀 더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올림픽대로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강변북로 일산으로 들어가는 길 동호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길게 밀리는 반면에 올림픽대로는 그나마 청담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만 밀리고 있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이후 유씨 일가의 장남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검거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유병언 일가에 대한 수사가 큰 물살을 타는 것 같지만 끊임없는 의혹과 검경의 부실한 수사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병언 일가에 대한 수사 그리고 검경 수사 공조에 대한 문제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서장을 지낸 박상용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김엄마라고 불렸죠? 예. 김엄마라고 불린 금명숙 씨 그리고 운전기사 양회정 씨의 부인이 검찰에 자수를 했는데 예. 이렇게 느닷없이 자수를 한 이유가 뭘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자기들이 보호하고 있었던 유병언 씨가 시신으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더군다나 이제 그 유대균 씨까지 체포되고 예, 이제 뭐 더 이상 자기들이 뭐 비호하거나 보호할 만한 대상이 없어졌거든요. 네. 예. 거기에다가 이제 어제 그 검찰에서 7월 말까지 자수하면은 불구속 해주겠다. 예. 이런 그 얘기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아마 그 제가 볼 때는 그 김엄마 씨나 그 양혜정 씨 부인이 서로 협의해가지고 자수한 것 같습니다. 아, 그 사람이 같이 다닌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닙니까? 같이 다니질 않는데 서로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아마 오늘 검찰에 그 같이 나가지 않았나. 네, 이 사람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이제 뭐 도피. 그렇죠. 범인 은닉 도피 혐의죠. 예. 도피죄 은닉 도피 같은 거겠죠. 도왔다는 거겠죠. 예. 그런데 그동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김엄마라는 분이 이가 그 사실상 유병언 씨의 도피를 총괄해 왔다. 뭐 이렇게 알려졌었거든요. 그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일종의 추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추측이에요? 예. 유병언 씨의 그 도피, 유대균,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다 유병언이거든요. 몸체인 유병언. 네. 유병언 씨가 다 한 거지. 그 김엄마라는 사람이 그거를 총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김엄마 씨도 이 검찰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어떤 유병언 씨 도피라든가 유대균 씨 도피 이거에 관해서 그 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좀 일찌감치 자수를 하지 자꾸 숨어 있다가 이제 나타나고 그러나요, 이거? 예. 아무래도 이제 겁이 나겠죠. 겁이 나고 또 이제 그 구속도 할 것 같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생각 많았는데 아마 이제 유병언 씨가 결정적인 것은 유병언 씨가 시신으로 발견되고 또 유대균 씨도 이제 체포되고 박수경 씨도 체포되고 하니까 이제 자수하면 좀 봐준다 그러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문제는 그 양회정 씨인가 하는인데요. 이가 운전기사인데 지금 5월 25일 날 이후에 행적이 전혀 안 밝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5월 25일 날 검찰이 그 새벽에 순천 송치제 그 별장 전에 그 연수원이 있습니다. 교회 연수원인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급습했습니다. 그 안에 사실상 양혜정 씨가 있었거든요. 문을 잠그니까 그 검찰이 한번 놓친 것도 참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전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주에 가가지고 처제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처제에게 그런 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유병언 씨가 그 숲속에 놔두고 왔다. 그래서 구하러 가야 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뭐 집안 망할 일이 있느냐. 처제가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안성의 금수원으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 왜 장례식장에 갔는지 그건 아직 안 밝혀졌죠. 그렇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추측은 수사에는 별로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뭐 수사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기도 이제 짚어보고 저쪽도 짚어보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건데요. 양회정 씨가 이 체포된다 해도 그러면 그 이후의 유병언 씨의 행적을 밝히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양혜정 씨가 검찰에 출두해가지고 나도 유병언 씨 행방 5월 25일 새벽 이후로는 잘 모른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 지금 시신에서 타살 흔적도 발견되지 않고 모르거든요. 다만 이제 이 양혜정 씨가 양혜정 씨가 이제 뭐 타살로 죽음으로 발견된다면은 또 이것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회정 씨도 워낙에 행방이 불명이니까 그렇습니다. 혹시나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만약에 양혜정 씨가 지금까지 자수를 안 하는 것을 보면은 네. 양혜정 씨도 유병헌 씨처럼 그 변사체로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러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썰이 나오거든요. 많이 그렇다고 한다면 예. 둘 다 타살일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네. 양혜정 씨가 유병헌의 사망 원인을 안다고 생각하고 제3의 사람이 네. 이를 아는 그 양혜정을 죽였다. 네. 또는 뭐 그 유병헌과 서로 만나가지고 양혜정 씨가 서로 네. 뭐 죽이고 그다음에 자살했다. 네. 또는 뭐 자연사 유병헌을 찾아서 산속에 놓고 왔으니까 숲속에다가 예. 찾아서 헤매다가 자연사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양혜정 씨가 이 죽음으로 발견되면 여러 가지 네. 썰이 나오는 겁니다. 마치 그 오대양 사건처럼. 네. 예. 그러나 뭐 지금 그냥 추측 가지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검찰이 그 양혜정 씨를 잡을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연수원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왜 놓쳤답니까? 그런 것도 다 놓칩니까? 왜? 이게 예. 그 쉬운 얘기지만은 어렵습니다. 문을 딱 잠글 경우에 그걸 부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부수고 들어가야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검찰도 네. 이러한 훈련을 안 해봤다는 겁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뭐 우리 저 앵커님 아시겠지만은 그냥 장부만 이렇게 압수수색해가지고 이런 것만 해봤지. 아 그래도 때려 부시는 건 알지. 그렇죠. 문을 부수고 또 설사 그 들어갔을 때 문을 잠궜을 것까지 예측을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이 경험 미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검찰 수사가 그 정도가 돼가지고서는 참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받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오늘 지금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대균 씨, 그다음에 박수경 씨, 그리고 하보은 씨. 그 결과는 뭐 저녁이나 돼야 나오겠죠? 예, 아마 영장이 발부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을 잡는 것도 문제지만 그 유혁기라는 그 차남, 그 후계자라고 하는, 그다음에 저 외국애가 있죠. 그리고 뭐 김혜경, 김필배 이런 사람들인데, 그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건의 해결을 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유병헌이 그 후계자로 생각했던 사람은 유대균 아들 유대균보다는 유혁기였거든요. 네. 지분도 사실상은 제일 많습니다. 예. 그 유혁기 씨가. 예. 그리고 아마 검찰 생각에는 유혁기를 검거하면은 그 아버지가 어떤 이 청해진 해운을 경영한 과정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유혁기 씨가 미국 영주권자고 도망갔거든요. 그 미국은 아시다시피 땅도 넓고 또 뭐 공조 요청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잡아주거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전개에 초점이 좀 흐려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자식들을 수사하고 그 구원파라고 알려진 그 핵심 인물들을 조사하는 것은 결국은 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한 또는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지 그 이상의 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유병헌 씨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검찰에서 그 뭐 기소전 몰수보전인가요? 그 대상이 없어졌거든요. 그 처분이 완전히 무효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럼 이제 상속인들에 대해서 이제 구상권 행사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상속인들의 소유라는 것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지검보다는 오히려 목포지청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그 청해진 해운 실제 경영주인 유병헌 씨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세월호라는 배를 일본에서 수입하면서 그 다음에 운항하면서 그 돈을 갖다가 안전에 투입해야 할 돈을 빼먹었다는 이런 물증하고 증언이 나와야 되거든요. 진술이 많이 확보돼야 되거든요.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게 좀 부실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수사에서 밝혀지고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거 한 가지 짚고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건데요. 이게 검찰이고 경찰이고 말이죠. 무슨 수사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게다가 이거 공조도 되지 않고 말이죠. 뭐 잘못대로 그렇게 뛰고 그러면 되나요?
제가 경찰서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걸 지켜보면서 검찰과 경찰 다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예, 검찰은 유병헌 관련 중요한 정보, 핵심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사 보완이라는 이유로 극소수의 사람들만 독점을 했습니다. 네. 예, 순천 별장 도주하면서 수색하면서 현장 수색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네.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검찰의 합수부에 있는 간부가 와가지고 그냥 차량 검문 검색만 시켰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게 현장 수색이거든요. 예. 예,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경찰이 뒤늦게 현장 수색하는 거 보면은 조금 어설프다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옛날 개구리 어린이 실종 사건도 그렇고 현장 수색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경찰도 유병헌과 관련해가지고 수배전단만 의존해가지고 그쪽만 수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별장 주변에 당연히 시신이 발견됐으면은 유병헌이라는 의심을 해야 되는데 그걸 등한시했다. 그리고 현장 보존, 감식, 이 뭐 지팡이도 잊어버리질 않나, 뭐 목뼈를 갖다가 일반인이 주워가지고 경찰에 주질 않나, 이런 거는 수사의 가장 기본인 현장 보존, 감식이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을 위한 경찰이다, 검찰이다, 수사권은 뭐 해야 한다, 이런 거는 정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자성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검경 합동수사부도 검경 합동수사부 있지 않습니까? 인천지검. 여기도 도주 사건 수사하면서 제가 볼 때는 현장 이런 지휘 경험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선 현장 얘기 들어오면 지시만 하고 보고만 받고 현장 중심 수색 보존 이런 거는 당연히 그 수사 지휘부에서 일선 경찰관들한테 지시하고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런 걸 못한 것은 정말 이번에 자성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성관 할 게 아니고 검찰과 경찰도 혼 좀 내야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상융 변호사였습니다. 자기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뜨려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그때 닥터앤닥터.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울산 살인사건과 같은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우리 주위엔 에너지 고수들이 참 많습니다. 집안 조명을 LED로 바꾸는 빛나는 고수.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26도를 지키는 건강의 고수. 냉방할 땐 문을 꼭 닫는 센스 있는 고수. 오후 2시에서 5시 피크 시간 동안 전기 사용을 자제하는 지키는 고수. 가정에서 사무실, 상점, 사업장까지 에너지 고수가 많은 대한민국이 진짜 에너지 강국입니다. 당신은 어떤 고수인가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울산 살인사건과 같은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0235님께서는 제한 유지가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방범 활동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들어갑니다. 일핑계로 가족한테 늘 미안합니다. 어떡하죠? 나보다 가족이 먼저인 A4 타입이군요. 가족 간의 건강한 추억을 위해 나트랑 5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베트남으로. 대한항공 베트남 4개 도시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미안해. 너를 두고 여기 시려가 가지마.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엔 눈에는 눈약. 코비콤 S. 네, 730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재보선 승부처로 꼽는 이 수도권 표심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특히 주목되는 선거구는 동작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동민 후보의 사퇴로 새누리당의 나경원 후보, 정의당의 노회찬 후보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이시지요.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승리가 예상이 됐던 동작을 선거가 야권 후보 단일화 이후에 승부를 장담할 수 없는 안개 속 접전 양상이라고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야권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이번 730 재보궐선거 판세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요새 새누리당에서는 아주 빨간 색깔 유행하던데요. 예. 요새 그런 거 쓰고 입고 다니십니까? 운동원들은 빨간색이고,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는 하얀 와이셔츠 차림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카우보이 모자도, 김무성 대표. 오늘 아침 이제 평택에서, 우리 평택 유이동 후보를 돕는 현장 최고위에서, 반바지, 그리고 셔츠 차림으로 카우보이 모자와 함께, 역동적인 새누리당의 이런,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네. 반응이 어때요? 좋은 것 같습니까? 그만큼 이제 근위의식이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국민 여러분에게 기탄 없이 다가가겠다는 그런 김무성 대표 최고위원의 어떤 그런, 역동적인 그런 분위기가 지역 주민들에게도 좋게 여겨졌습니다. 네. 자, 이제 선거운동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죠. 예. 투표는 이틀 남았는데, 특히 이 서울에 말이죠. 이 동작을. 이거 승산 있으신가요? 정말 지금 엄청난 지금 현재, 경합입니다. 경합이에요? 초박빙이고. 초박빙.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13.2%의 지난 사전투표 평균 7.9보다 엄청 높잖아요. 그죠?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투표 열기가 이제 투표율인 모레가 휴가 시즌의 정점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체 투표율도 사전투표율 정도 높아지는지 상당히 의문이 있죠. 네.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것은 단순히 휴가 탓으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 또 이 전남 곡성 순천 곡성이죠? 그쪽도 좀 높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 두 지역이 이렇게 높은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관심 지역. 예, 관심 지역에는 그만큼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아졌다는 겁니다. 네. 물론 유권자 자신들이
투표를 포기하거나 또 방관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네. 적극적인 입장으로 유권자들이 네. 돌아섰다는 거죠. 자, 서울시 그러니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유불리를 지금 따지기보다는 그만큼 유권자들이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네.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제 한 곳인데 동작을.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프레임으로 지금 여야가 경쟁하고 있다고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네. 정의당의 노회찬 후보도 상당히 훌륭한 분입니다. 예. 또 민주화와 또 우리 사회 혁신과 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분이죠. 예. 그렇지만은 뭐 잘 아시다시피 정의당은 지금 현재 국회 원내 의석을 4석밖에 확보하지 못한 초미니 정당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교섭단체도 구성되지 못하는 그런 좀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진 정당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동작은 이웃의 서초, 강남, 송파, 허리만한 강남권 벨트가 있지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네. 낙후된 또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동작의 진정한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은 특히 새누리당 집권 여당 후보로서 그동안 당 최고위원과 더군다나 서울시장 후보로까지 확정돼서 서울시장에 출마했던 그런 전력을 가지고 네. 낙후된 동작 지역의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한마디로 프레임으로 지금 나서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는 네. 그 공주가 네. 서민 어려움을 알기는 하겠냐. 네. 느닷없이 이제 공주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2011년 당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네. 1억짜리 피부샵의 억울한 한마디로 희생자가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결국 일부 사람들은 처벌도 받았습니다만은, 결국은 선거는 끝나버린 거고요. 네. 그동안 이제, 나경원 후보는 상대를 비방하거나 또 무시하지 않습니다. 네. 상당히 겸손하죠. 더군다나 판사 시절에 어떤 본인의 권위적인 판결보다는 분쟁 상대자 간의 하해와 협력을 통해 가지고 하해를 많이 시킨 그런 판사라고 유명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경원 공주 이야기하는 것은 야권에서도 맞지를 않다고 보는 거고요. 네거티브다. 예. 더군다나 나경원은 동작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네. 철새도 아닙니다. 네. 나경원 부모님이 동작구 또 흑석동에서 장맹소에서 이름도 직접 그 장맹소에서 지어줬고요. 네. 그런 만큼 이제 두 아이의 엄마로서 진정한 본인이 태어난 고향인 동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후보의 강점 때문에 또 불필요한 또 원색적인 또 비난을 또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네. 전국적으로 네. 지금 15곳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부 몇 석이나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조심스럽게 6개 정도 6개? 지역만 우시하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엄살작전 아닙니까? 예? 엄살작전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동작 같은 경우도 이제 초박빙 그런 우세 지역이 결코 아니에요. 아하. 동작도 초경합 지역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부산과 울산 그리고 이제 충청 네. 2군데 그리고 수원에 1군데 정도 이렇게 해서 한 6개 김포까지 해서 한 6개 정도 지역을 저희들이 약간 우세 지역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나머지 9곳은 4곳은 좀 우리가 완전히 불리한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초경합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순천 곡성은 어디 경합 지역으로 분류하셨어요? 순천 곡성은 지금 이제 경합 지역으로 저희들 경합 지역으로. 예. 경합 우세입니까? 경합 열세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경합 조금 정도 완전한 경합인데 예. 그 대신
적극적인 투표 지지층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큰 분발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번에 또 호남 지역 주민들이 우리 이정현 후보를 선택해 준다면은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정말 큰 변화를 호남에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저희들 새누리당도 그런 측면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도 이제 지역 정당 벗어날 노력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미 부산, 경남, 대구, 경북에서는 예. 새정치민주연합과 야권 후보들이 당선되는 이미 지역입니다. 이제 호남 지역에서도 좀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에서는 이번에 전부 몇 곳에서 후보를 내셨죠? 저희가 총 6명의 후보가 수도권과 광주에서 출마를 했다가 예. 지금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서 이거 종작의 노회찬 후보, 예. 수원 권선의 박석준, 김포의 김성현, 광주 광산의 문정은 후보 이렇게 4사람의 후보가 최종 선거를 완주할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네, 2곳은 사퇴를 했고요. 네네. 네. 그런데 정의당에서는 이번에 동작을 노회찬 후보로 단일화됨에 따라서 2곳에서 네. 이제 사퇴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당에서 다 합의해서 한 겁니까? 일단 저희가 최초에 예. 야권 연대를 제안할 때는 예. 그냥 이게 이기기 위한 그 선거용 연대가 아니고 네.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연대가 돼야 된다. 그러기 네. 위해서는 예. 야권이 어떻게 힘을 합쳐서 혁신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계속 국회에서 공전이 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그 관심이 있고 또 국민들의 열망이 모여 있는 것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세월호 특별법을 어떻게 처리하고 또 관피와 같은 그런 낡은 잔재를 어떻게 척결하고 야권이 혁신해서 어떻게 또 경쟁하면서 2016년 10전에 정권 교체로 나아갈 건가 이런 전망을 국민들한테 밝히고 그걸 위해서 이번에 우리 그 730 재보궐선거에서 이렇게 연대한다. 이런 계획을 내놓자는 것이 저희 제안이었습니다. 네. 근데 아시겠지만 당대당 연대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껴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네. 그러나 이대로 무기력하게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줄 수는 없다. 이런 후보들의 결단과 결단이 만나면서 야권 연대가 부분적으로나마 성사됐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차원에서는 관여 안 한다고 얘기지만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기동민 후보가 노회찬 후보가 제안을 최초에 할 때도 네. 저희 당에서는 24일까지 사퇴의 배수진을 친다는 내용을 몰랐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기동민 후보가 사퇴한다는 것도 저희 당은 물론이고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기동민 후보의 사퇴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네. 정의당은 어떻게 할 건지 특히 수원 영통에서 천호선 당대표가 네. 당대표로서 출마를 했고 지지율도 굉장히 높았는데요. 천호선 대표의 그런 용단은 당 차원의 결단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는 식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근데 그게 네. 그 보시기에 따라서는 뭐 그렇게 얘기하기 좋게 네. 말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당대당 연대가 무산된 이후에 정의당 후보들은 모두 완주할 각오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새누리당한테 어부지리를 주는 것이 곳곳에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후보들의 결단이 네.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진 거고 알겠습니다. 이건 무슨 나눠먹기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요. 네. 야권 연대라는 것은 민주정치가 발전한 나라들에서는 이론적으로나 혹은 역사적으로 일반화된 연정을 하는 모든 나라들에서는 그런 연합정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새누리당이 이걸 자꾸 야합이라고 비판을 하는데 네. 과거에 3당 합당을 통해서 네. 그야말로 야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당이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고 민자당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 과정에서 친박연대라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듣도 보도 못한 정당을 만들어서 그 정당과 새누리당이
그 선거연대를 통해서 의회에 다수 의석을 점했던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그런 얘기를 할 처지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동작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야권연대가 이루어진 이후에 야권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고 있고 해볼 만하다 이런 그 표심이 민심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초박빙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초박빙이다. 네. 새누리당 쪽에서도 초박빙으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마 뭐 그렇게 보시는 게 사실적이라고 보고요. 충분히 저희는 역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의당의 노회찬 후보가 역전해야 하는 이유 딱 한마디만 해주시죠. 우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번 선거는 세월호 선거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있고 세월호 특별법마저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하고요. 또한 야권이 변하고 혁신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노회찬이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국민들에게 보여왔던 그런 정치 혁신, 부패 척결, 또 특권과 맞서 싸우는 그런 정의 없고 용기 있는 모습, 이런 것들로만 봤을 때도 노회찬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활력을 잃은 대한민국 국회와 그 야권의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을 그런 어떤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야권의 말이죠. 어떻게 해서 어떤 그 변화와 혁신이 올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과연 지금 야권이 처해 있는 당면 과제가 무엇이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혁신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국민들께서는 그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인사 참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이 지금 공전되고 있습니다. 법무지 변화하고 개혁할 그런 기미를 안 보입니다. 야당이 그렇다면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야 되는데 이번 730 재보궐선거 공천 과정에서 보셨듯이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를 비롯해서 국민들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신 게 사실입니다. 이런 야권 정치의 긴장을 불어넣을 제3의 그런 정치 세력이 필요하고 저는 노회찬이 그 제3의 정치 세력을 대표하고 또 그걸 만드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의당이 국회에 노회찬이 입성을 하게 되면 원내 6석이 됩니다. 아까 김성태 의원께서는 현재 4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5석이죠. 현재 5석이고 6석이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제3당이 되고 또 정치적인 의미나 상징성 측면에서 야권의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극제가 저희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건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입장에서 뭐 직접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지 않은지 모르겠는데요. 전부 지금 4곳 뛴다고 그러셨죠? 네네. 그런데 이번 전체 15곳 중에서 야권에서 몇 석이나 차지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라고 예단하기가 어려운데요. 우선은 승부처는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호남에서 진행되는 선거는 대체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우세한 거고요. 그렇게 될까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충청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거는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새누리당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두 곳 다? 네네.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수도권의 승부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전체 재보궐 성적표가 나올 것 같고 초반에는 사실은 뭐 야권이 전패한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노회찬 후보의 결단 또 이동민 후보의 결단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는 그야말로 해볼 만한 선거가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었습니다. BMW 품질 인증 중고차 BMW 프리미엄 셀렉션 소중한 자부심이기에 BMW가 직접 검증합니다. 72가지 기술 점검, 투명한 정비 이력, 1년 무상 보증까지 전국 주요 도시 9개의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MW 프리미엄 셀렉션. 노력했죠. 그냥 되는 건 없으니까. 화이라킨으로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아요. 그녀에게 갱년기는 전성기. 화이라킨으로 진짜 전성기를. 갱년기를 전성기로. 정관장 화이라퀸.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오빠, 이건 얼마야? 응? 700원. 그럼 이거는? 700원. 요건? 700원. 전부 700원이야? 왜? 롯데카드니까 당연하지. 세븐일레븐 7가지 상품이 각각 700원. 이것이 롯데카드의 더 착한 가격.
7월에도 역시 롯데카드. 이용 조건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울산 살인 사건과 같은 묻지마 범죄를 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2578님께서는 묻지마 범죄는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경우가 가장 많으니 사회에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라는 의견을 적어주셨군요. 네,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여기에서 마치고요. 잠시 뉴스를 들으신 후에 3부에서 뵙겠습니다.